네, 고성 산불 관련 뉴스보 이어가겠습니다. 소방당국도 강원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진수 기자, 현재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도원리를 둘러싼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인력 4,700명, 장비 900대 이상을 투입했는데요. 여전히 1km 구간에서 불길이 군데군데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장애인 시설과 군부대 탄약고 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확산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과는 달리 이번엔 소방력을 이곳 고성군에 집중할 수 있어 여건이 나은 편인데요. 어제 저녁보다 바람도 잦아든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군당국은 5시 반쯤 날이 밝는 대로 헬기 37대를 투입해 불을 끌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도 지금 대피하고 있는데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마련된 대피소는 천진초등학교, 천진1리마을회관, 아야진초등학교, 고성체육관, 속초실내체육관, 경동대학교 모두 6곳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329명, 군병력 1,876명, 모두 2,205명이 대피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 대응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현장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고성의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원리 마을 주민들 195명이 대피했는데요. 주민들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에 놀란 일부 주민들은 잠에 들지 못하고 간혹 밖을 서성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9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3곳에 분산 대피했습니다. 대피 인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당국은 건물 3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를 위해 인력 4,700여 명과 장비 930여 대가 동원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80여 명과 장비 48대를 투입해 도원리와 하갸리, 도학초등학교에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산불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조금 이따 날이 밝으면 헬기 3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네, 이번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여진 기자,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피소 6곳 가운데 한 곳인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불이 시작된 고성군 도원리에서는 남동쪽으로 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육군 22사단 장병 800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군장병 1,800여 명은 이곳과 고성 종합체육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점과 멀리 떨어진 예하부대는 부대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당시에는 장병 2,500여 명이 대피했는데 그보다는 적은 인원입니다. 부대에는 지휘관과 간부 일부가 남아 탄약고 등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부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인 대피와 산불 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방차와 살수차 30여 대는 지금도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곧 날이 밝은 대로 군 헬기 15대도 투입되고 큰 불이 잡히는 대로 22사단과 인접부대 장병들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여진입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기자가 이번 산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발화지점 근처에 나가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발화지점하고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요? 네, 저는 지금 고성군 도원저수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처음 불이 시작된 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주택입니다. 현장에는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데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진화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현장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엔 전소된 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주택은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 우사 한 채, 보일러실 한 곳이 전소됐다고 밝혔는데 이곳이 그중 한 곳입니다. 지금은 과학수사대 등 경찰이 투입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도원 1, 2는 57세대 102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진화 인력을 제외하곤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도원저수지 인근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강원도 고성 산불이 이동하는 길목 지금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이 살기슭을 따라 점차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고성군 토성면 학야 1위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도원리에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산불이 다가오는 길목입니다. 약 2시간여 전만 해도 제 뒤편 산등성이에 불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불꽃이 눈에 띄지 않아 산불이 다소 소강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현재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와 학야리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빠르게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 2km쯤에 산불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산불 이동 경로에 있고 민가가 모여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지대를 구축했는데요. 불길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근 아야진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대략 9시간이 다 돼가면서 진화 인력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남아있는 주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피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산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산불이 다가오는 쪽에 있는 이곳 학야리에선 진화대와 주민 모두 산불의 이동 상황을 지켜보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학야 1위 마을회관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와 취재기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 그리고 사회부 이지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기자, 지금 산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산불 피해 상황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오전 4시를 기준으로 대피한 인원이 2,205명입니다. 민간인이 329명이고 군부대 장병들이 1,876명입니다. 모두 6개의 해안가에 위치한 대피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총 이제 소실된 임야는 85헥타르 정도 되고 재산 피해는 주택 한 동, 창고 한 동, 우사 1동 이렇게 재산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의 정점을 찍었던 게 오늘 0시에서 0시 30분 사이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많이 소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를 오전 중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 중에 진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제 잠시 후면 소방헬기가 뜰 것으로 예상이 돼요. 5시 20분쯤 소방헬기가 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산불 현장 바로 옆에 도원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헬기로 물을 쏟아부으면 좀 오전까지 진화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는 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일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5시 29분에 일출인데 이 동시에 37대의 헬기가 뜨게 되고요. 이 지금 가용한
모든 헬기를 총 동원하게 됩니다. 산림청 헬기, 국방부 헬기, 또 뭐 지방자치단체 헬기 이런 걸 모두 동원을 해서 37대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총 5개 조를 편성을 하면 이 5개 조의 헬기를 산림청에 있는 지휘기가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 중에 바람이 좀 잦아드는 오전 중에 진화하는 게 목표고요. 또 오후에는 강풍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전 중에 큰 불을 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원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현재까지 동원된 인력이 4,700명이 넘습니다. 또 동원된 장비가 938대나 되거든요. 지금 이제 소방 대응이 3단계, 최고 단계로 격상된 상태인데요. 이게 불이 난 시각이 8시가 조금 넘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바로 발동이 됐습니다. 이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만 이제 불을 끄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하는데 1시간 뒤에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2단계가 관할 시도본부 내 여러 소방서가 합심해서 불을 꺼야 되는 경우가 2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 새벽 0시 17분에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국에서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가 와서 불을 끄게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엔 윤호중 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좀 아까 나온 그 도면하고 좀 다른 도면을 받았는데 4시 반경 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남쪽은 이미 그 방어선 쪽에서 멈춘 것 같고요. 네, 방어선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북쪽이 엄청나게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근데 바람이 불어가는 그 동쪽 끝부분 그 부분에 지금 산불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분은 북쪽이 대부분 지금 많이 그 확산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그 방향 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서 비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방어선 구축 내에서 지금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충분히 그 진화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 말씀은 좀 더 잠시 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에 육군 22사단이 있어서 여기 신병교육대도 있습니다. 자녀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양원도 대령을 연결해서 지금 대피가 잘 됐는지 또 안전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도 대령님 나와 계시죠? 네, 양원도 대령입니다. 네. 지금 대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22시 10분부터 약 1,800여 명이 인근 학교 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순차적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장병들의 안전에 이상 없습니다. 인명 및 장비 피해도 없습니다. 네, 안전하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장병들이 혹시 날이 밝으면 진화 작업에도 지원을 가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군은 산불 확대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합참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는 전 지휘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이 밝는 대로 일단 군 헬기하고 소방 헬기 등 총 37대의 헬기가 동원돼서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기가 먼저 주부를 진화하고 나면 06시부터 8군단 해야병력 한 800여 명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산불 진화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1200여 명의 장병들이 즉각 진화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령님, 군 헬기가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군 헬기가 15대 정도 포함되고요. 소방 헬기 18대 등 총 37대가 되겠습니다. 네, 대령님,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성군 토성면 인근 주민, 이번에는 시청자 연결해서 그곳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고성군 토성면 아무롯들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 시설에 와 있습니다. 시설에 대피해 계시군요. 대피가 아니라 시설 편으로 불이 난 현장이라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곳 상황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군요. 예. 불이 났을 때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여기 지금 좀 더 자세한 것은요. 우리 여기 최초 목격자인 여기 도원 1, 2 이장님이 계십니다. 잠시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요? 네.
이장님. 네네. 예. 그 지금 계신 곳이 정확하게 어디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기 그 장애인 시설 아모레스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주민들 대피시키려고 지금 거기 나가 계신 거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마을 주민들은 방송을 해서 다 안전하게 저기 그 안전한 곳으로 다 저기 대피하시고 또 지금 저희 암으로 떠른 장애인 시설은 저희 마을에서 한 3km 정도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워낙 바람이 강해서 이쪽 시설에 그 장애인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 혹시 이장님 그 산불이 처음 났었을 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불이 처음 발생돼서 제가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요. 그때 당시는 그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발화된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소방차가 저희 마을까지 오는데 지금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바로 산으로 번져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네. 아랫마을 쪽으로 번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장님, 제가 정확한 성명을 못 들었는데요.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해육입니다. 정해육 이장님. 예, 네. 도원 1위 이장님이시죠? 저는 도원 1, 2 이장님. 1, 2 이장님이시군요. 네네. 네, 전화를 바꾼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산불이 남쪽으로는 조금 소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북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장님 계신 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기는 이제 큰 불은 다 잤고요. 지금 소방차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계시고 산림청 진화대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아주 잔불까지 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산불을 한번 겪으셨는데 지금 네. 상황하고 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그때 상황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워낙 강풍이 세가지고요. 완전 태풍 강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강풍이 불어서 지난해하고 좀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었고. 예. 네, 정해육 도원 1, 2 이장님하고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자세한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호중 산림부전 연구부장하고 또 사회부 기자 이지훈 기자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아까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 핵심 저지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지금 핵심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지선은 아무래도 바람이 이제 불어갈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가면 이제 최선단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화두 부분인데 화두 부분에 일단 멈춰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선 계속 산림이 연접되어 있는 이 지역의 이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뿌리게 되겠죠. 첫 번째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하는 동쪽 그 부분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불머리, 불머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건 북쪽은 굉장히 선이 깁니다. 네. 상당히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7대라고 그러면 아마 한 80%는 그쪽에 붙고 20%는 화두에 붙고 그래서 화두 부분부터 먼저 끄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헬기가 38대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남쪽 부분은 산불이 나고 나서 남쪽 부분은 조금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북쪽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남쪽 부분은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방 대원들이 이미 이제 거기 저지선을 해가지고 방어선을 다 구축해서 이미 진화가 된 거고요.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이 연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방어선 구축하기가 쉽지 않고요.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 방향, 바람의 주 방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바람은 동쪽으로 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동쪽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쪽도 핵심 저지선으로 지금 맡고 있겠죠. 핵심 저지선이 있는데 불이 타는 게 이제
그 화선이 길지가 않습니다. 네. 북쪽보다. 화선은 짧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주불은 크게 무리 없이 커지는데 문제는 이제 북쪽에 이 화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화선들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면 좀 진화 자원의 어떤 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방당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생각보다 불이 덜 번지는 것이 좀 풀이 많이 나 있고 화렵수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227헥타 고성 지역에서 탔는데 대부분 다 소나무림이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렵수가 70%를 차지하고 소나무가 30%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였고 또한 시기도 좀 다릅니다. 작년에 4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건조가 아주 심한 때인데 지금은 이제 잎이 어느 정도 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한 20며칠, 25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잎이 물기를 먹는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그러니까 확산이 좀 작년보다 좀 덜했고 그래도 어떻게 가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5시 20분 지금쯤이면은 소방 헬기가 지금 뜰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마 떴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 들어오는 대로 보도록 하고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곧 10분도 안 남았네요. 이제 헬기가 뜨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헬기가 37대가 뜰 거라고 했는데 한 대가 추가돼서 38대가 동시에 이제 일출과 동시에 뜨게 됩니다. 그럼 이 38대 헬기를 5개 조로 나눈 다음에 산림청의 지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휘기가 진화 작업을 총 지휘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밖에 그 잔불 정리 같은 것도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헬기가 큰 불을 잡는다는 계획이죠. 바로 옆에 도원저수지가 있으니까 물을 퍼서 하면은 바로 이제 큰 불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진화를 마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소방 당국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잔불 정리 같은 거는 그 고성군청이나 경찰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불 정리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화재 조사가 좀 궁금해요. 이 경찰의 향후 화재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화재 원인이라고 돼 있는 게 토선면 도원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시작됐다. 사실 이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화점이 어디인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불이 났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제 경찰이랑 소방당국이랑 상림청이 합심해서 같이 이제 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강원경찰이 형사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급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형사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찰의 또 다른 임무 중에 하나가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제로 피해로 이제 주택이 소실된 그런 주민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안전하게 대피하는 임무를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그 6개 장소의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6개 대피 장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대피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6곳에 2,205명이 대피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마련된 대피소가 천진초등학교, 천진1리 마을회관, 아야진초등학교, 고성체육관, 속초실내체육관, 경동대학교 이렇게 6곳입니다. 네. 윤호중 부장님, 지금 현재 확산 속도를 볼 때 그래도 가장 위험하다, 위험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험 지역은 학야 1위 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학야 1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비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북쪽에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학야 1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하튼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풍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방향은 동쪽 아니겠습니까? 네. 동쪽에서 이제 지금 헬기가 뜨게 되면 그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 못 잡게 되면은 농지로 해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가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남쪽보다는
북쪽과 동쪽. 그렇습니다. 이쪽이 위험 지역이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 강원도에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 유독 산불이 잦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시기에 그쪽에서만 그 부는 그 바람 영향이 크다고 좀 봅니다. 그게 양간지풍.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죠? 이제 고기압하고 저기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력이 동일해지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세지는데 또 한 가지는 지형적으로 태백산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이게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 불씨라도 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 산불이라는 게 사실 뭐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고 일단 일어난다면 어떻게 좀 그 진화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게 되면 버튼 하나 가지고 그 산불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한 2만 명이 돼 있고 한 1만 2천 명의 또 진화대가 그 2만 1천 명 정도가 지금 전국 산지에 배치돼 있어서 이것들을 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을 갖다가 그 골든타임 내에 뭐 지자체에 가까운 데는 30분, 그 다음에 좀 먼 데는 50분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초기에 잡으면 작은 거니까 금방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신고가 늦어지거나 출동이 늦어지게 되면 확산되게 되면 더 끄기가 힘든 거죠. 지금 해외 살림도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 경우 이제 확산되는 거 보면 이미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진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을 타고 4달을 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처한다. 이런 게 산림청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황망하고 당황스러울 분들은 이제 그쪽 그 지역 주민들이실 텐데요.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산불이 나기 전부터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냐면은 저 같으면은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 아마 가져갈 목록을 사전에 다 챙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내에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피해를 저희들이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보니까 같은 산림의 거리에 있더라도 어떤 지역은 탔고 어떤 지역은 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요건이 없는데, 결국에는 집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좌우되고, 또한 어떤 분들은 대피하기 전에 그 호수를 내가지고 집 주변을 전부 다 물을 뿌려놨어요. 대피하시기 전에 네. 번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다 뿌려놨더니 그 집은 또 유일하게 또 남았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게 장시간을 요하면 안 되겠지만 5분, 10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 그러면 해야 된다고 맞고, 평소에는 주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연재 있죠. 농촌에 가면 왜 그 나무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재가 커지고 안 커지고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산불이 난 지역에 보면 군부대의 탄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번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몇 중으로 지금 차단선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 소방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저지선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저지선이라는 게 남쪽은 이제 이미 도로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불티라는 게 또 있잖아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소나무가 있게 되면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화력에 의해서 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멀리 가면 1km까지 가거든요. 네. 현재 있는 어떤 방어선은 이런 비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비화선을 치게 된 건데, 만약에 이게 비화가 돼서 다른 산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어선을 새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방어선이라는 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 도로, 그 다음에 임도가 있으면 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림이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산림이 연속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불의 어떤 화선을 그 헬기나 그런 부분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쪽이 화선이 길고 지금 화력이 지금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그 진화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난 지 지금 현재 시각 9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 임야 85헥타르가 불에 타 소실이 됐고요. 재산 피해는 주택 1개동, 창고 1개동, 우사 1개동입니다. 네.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대피 인원은 2,205명입니다. 이 중 민간인이 329명,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이 1,8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헬기가 5시 26분에 이륙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진화율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전 중에 주불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5시 26분경에 산불 진화 헬기가 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화율은 90% 정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 먼저 현재 산불 피해 지역과 위험 지역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입니다. 도원 저수지 서쪽에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5시 현재 최초 발화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km 지점까지 산불이 번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벽 1시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야산을 둘러싸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학초등학교에서 학야 1교, 핵골 2교로 이어지는 야산 주변 도로를 따라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산불 피해 우려 지역은 지금까지 불이 번진 곳에서 북쪽과 동쪽 지역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산림청 예측 모델에서 앞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확산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요. 먼저 걱정스러운 곳이 북쪽 지역입니다. 산림이 이어져 있는 데다가 그 학야리 쪽으로 산 능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세도 험하다 보니 이쪽으론 상대적으로 방화선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측 모델대로 최근 시간대 일부 산불이 능선 넘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가장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학야리 복지회관과 경로당 주변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대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훈 기자,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그리고 대피소 정보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학야리, 운봉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자정을 넘어서면서 해안가의 교암리와 금화정리에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6곳에 2,200여 명이 대피 중인데요. 북쪽부터 고성종합체육관, 아야진초등학교, 경동대학교가 있고요. 천진초등학교, 천진1리 마을회관, 남쪽으론 속초실내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피령이 내어진 지역 주민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명기와 열기로 호흡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하고요. 또 시야가 탁한 만큼 개별적으로 이동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 등과 함께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네, 오늘 산불 발생한 지역이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발생 지역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4월 강원 산불이 발생한 곳은 고성군 토성면의 원암리입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번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속 5km, 그러니까 성인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반면 이번 산불의 경우 발생한 지 9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은 3km 정도 확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람이 순간 최대 초속 30m 정도로 매우 강했는데요. 반면 이번엔 순간 초속 15m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불길이 일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순간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은 체감상으로 지난해 못지않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 아무래도 현재 날씨 상황 때문이겠죠? 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는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인근 기상청 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보면 평균 풍속은 어젯밤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풍속은 여전히 최대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봄철 이맘때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자주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일컫는데요.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으론 강한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지나 강원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여기에 폐인 현상 때문에 산맥을 넘은 바람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바람이 잦아들어야지 산불이 약해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까? 네, 강한 바람은 일단 오늘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한 모습이죠. 그만큼 기압차가 크고 바람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낮이 되면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기압 차이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는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시고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진행된 브리핑 짧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4시 현재 토성면 도원리 산불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화 및 잠불 정리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생 일시는 5월 1일 20시 04분, 발생 장소는 토성면 도원리 산 203-18, 발생 원인은 주택 화재가 산불로 비화된 상태고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화 여건으로는 풍속이 5에서 10, 순간 풍속은 10에서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현황은 6개소에 2,205명으로 민간인이 329명, 군부대 인원이 1,876명입니다. 산림 피해는 현재 85헥타가 소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원 자원으로서는 인력이 4,701명, 그 다음에 장비가 938대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현재 주택 1동과 보일러실 하나, 우사 하나가 현재 소실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리학기 금일 05시 30분에 아마 헬기가 이륙할 겁니다. 그때부터 진화 및 잠불 정리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관기관 자원은 05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섹터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1번 섹터가 국립공원공단, 2번 섹터가 고성군, 3번이 산림청, 4번 섹터가 군부대, 5번 섹터가 경찰청, 6번 섹터가 의용소방대, 7번은 소방인데 소방은 아마 동원 차량이 200대가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포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원 안에 있는 구역을 전반적으로 다 돌면서 아마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중첩되게 밟아주셔야 되는 점이 가장 유의할 점이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불정리 진화 작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일 진화 및 잠불정리 계획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금일 5시 29분에 일출과 동시에 37대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용 헬기 모두를 동원을 했고요. 대형 산불에 굉장히 효과적인 초대형 헬기를 가용 헬기 4대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37대가 1.5km 정도 호선에 수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화 헬기 37대를 5개 주를 편성을 해서 산림청 공동 지휘기가 모든 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1개 전씩 지정을 해서 안전한 그런 공동 지휘가 되도록 그렇게 작전을 투입을 했고요. 가급적 초대형이나 대형 헬기가 화세가 세거나 주물 진화 쪽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고 중형 헬기라든가 일부의 대형 헬기는 잔불 정지라든가 또 일부 화세가 약한 지역에 차별화 해서 진화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 놓고 보면 바람이 조금 어제 저녁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잦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조기에 진화해서 오전 중에 주물이 진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의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성군 도원리 마을 주민 등 195명이 모여 있는데요. 어젯밤 이곳에 모인 뒤 하룻밤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마을 주민들에게는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이 지급됐습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마음을 쓸어내리며 잠이 들기도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9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3곳에 분산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3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원리와 하가리, 도학초등학교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날이 밝으면서 헬기 38대가 투입돼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네, 이번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효진 기자,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피소 6곳 가운데 하나인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장병 8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불이 시작된 고성군 도원리에서는 남동쪽으로 7km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군장병 1,800여 명이 이곳과 고성 종합체육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당시에는 장병 2,500명이 대피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오전 6시가 되면 장병 800여 명이 우선적으로 진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대에는 지휘관과 간부 일부가 남아 탄약고 등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군부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인 대피와 산불 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방차와 살수차 30여 대는 지금도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군헬기 15대가 투입됐고 큰 불이 잡히는 대로 22사단뿐만 아니라 인접부대 장병까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 지금 그 동원 인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동원된 인력이 4,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헬기가 이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위에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게 되면은 지상에선 또 지상 진화하는 인력이 따로 있거든요. 지상 진화 인력은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5,160명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 게 산불 진화 헬기의 현장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기에서 지금 촬영하는 모습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책본부에서 직접 보고 있는 화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산불 진화 헬기의 현장 상황인데요. 지금 연기가 나거나 하는 곳은 아직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화율이 90% 정도 된다고 한 만큼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시뻘건 불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밤에 받았던 제보 영상이나 저희가 촬영한 영상에 비하면은 그런 불길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헬기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인데 헬기가 보통 38대가 한꺼번에 뜨게 되면은 일시에 다 38대가 물투하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떤 헬기는 급유 작업을 하고 어떤 헬기는 현장 담수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화재 현장 바로 옆에 도원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담수를 해서 화재 현장에 투하를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의 지휘기가 일단 공중 안전을 우려해서 총 지휘를 하고요. 이제 현장 담수하는 헬기 따로, 급유하는 헬기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주부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산불 진화 헬기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대책본부에서도 보고 있는 화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윤호중 부장님, 지금 상황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38대가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지금 보신 그 까모프 헬기가 이제 주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종이죠. 네. 3,000리터를 싣고 이제 계속 뿌리게 되고 네. 초대형 헬기도 지금 4대 다 투입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보이진 않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화두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두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을 가서 이제 거기서 지금 물을 뿌리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 촬영 영상을 봐야지 이 루트는 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그 물을 푸는 곳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5곳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각각에 다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행히도 하여간 물이 가까우면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많은 횟수를 갖다 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오전에 그 주불 진화를 맞춰야 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침 5시 20분에 산불 진화 헬기들이 일제히 떠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산불 진화 헬기 현장 상황의 모습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대책본부에서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두, 그러니까 불이 번져나가는 가장 앞부분에서는 조금 전 그림을 봤더니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 보였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진화율이 현재 90%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 산불이 번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게다가 풍속을 보시면 알겠지만 10.5 초속 10.5m면 상당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네. 그런 바람이 이제 잦아들면은 훨씬 더 쉽게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화두를 제대로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저하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연기가 나고 있는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강원도 고성 산불을 오전 중에 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아직까지 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정부 그 상황 대책실에서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새벽 5시 20분쯤에 산불 진화 헬기들이 일제히 떠서 지금 현장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그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까지 재산 피해는 주택 1개동, 창고 1개동, 우사 1개동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대피 인원이 모두 2,205명이 되는데 이 가운데 군 장병이 1,8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민간인이 329명입니다.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6곳의 대피 장소에 대피를 했고요. 지금까지 소실된 산림이 85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방대응 3단계에 진입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대응 3단계가 최고 단계인데요. 일단 이 불이 난 게 어제 저녁 8시 4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당국이 소방단계 1단계를 8시 반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 1단계가 관할 소방서 한 곳이 가서 불을 끄게 되면 이걸 1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2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2단계를 발령하게 되면 여러 소방서들이 와서 불을 끄는 경우를 2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3단계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 인력이 지원을 나오는 그만큼 엄중한 위기 상황을 뜻하는 건데요. 이 3단계가 발령된 게 오늘 새벽 0시 17분입니다. 네. 대피소가 6곳에 지금 차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성 종합체육관 그리고 아야진 초등학교, 경동대학교, 천진 초등학교 그리고 천진 1위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있죠. 대피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네, 현재까지 마련된 대피소는 천진초등학교, 천진 1위 마을회관, 아야진 초등학교, 고성체육관, 속초 실내체육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동대학교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경찰이 향후 화재 원인을 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이 화재 원인을 경찰 혼자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당국이랑 산림청이랑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어제 바로 형사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파견을 해서 화재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도원리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까지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발화점은 어디고 또 뭐 때문에 불이 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저희 KBS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산불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직 곳곳에 군데군데 연기가 나고 있고 당국이 밝힌 진화율이 90%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부장님, 봄철에 유독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은 이유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건조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산불 재료가 결국에는 이제 산림이나 숲이지 않습니까? 이게 건조가 계속 되게 되면 잘 타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바람에 조그만 불티라도 튀게 되면 재료도 건조한 데다가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해안 산불은 특히 건수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아도 지역이 0.1헥타니 1헥타 미만이 많기 때문에 금방 진화가 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 이 확산되면 될수록 진화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동해안에 좀 특성이 있어서 좀 요주의 관리에서 항상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 달에 전진 배치 다 했었는데 4월 달은 무사히 넘어갔거든요. 근데 5월 달 돼서 이렇게 또 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산림청에서 밝힌 이 시각 진화율은 90%가 아니고 70%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날씨를 전해드릴 때 불조심을 강조하면서 간절히 불이 나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원 지역은 지난달 22일 이후 11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맘때는 양간지풍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로 불어드는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바람의 세기는 거세지고요. 대기는 고온 건조해져 작은 불씨라도 큰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불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인 만큼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산불 소식은 잠시 뒤 뉴스 광장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